안녕하십니까. 세상과 함께하는, 술단과 함께하는 세상의 이런 자비. 눈이 오는 2월입니다. 오늘 멀리 파주에서 오늘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 탄현에 있는 마음연구소 자연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음연구소라고 네네네, 하시는 마음연구소.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마음연구소라 그러면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마음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네. 그 내용에는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모토가 치유와 성장 이런 모토 갖고 있는데 치유에 해당되는 것은 상담하고 심리치료에 해당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에 해당되는 것은 요가나 명상 혹은 마음에 관련된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컨텐츠가. 네네.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어요? 한지는 정식으로 파주에서 시작한 지는 이제 2020년부터 시작해서요. 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이 하시는 분도 꽤 되시겠네요. 네네네. 같이 하는 분은 제 반려자고요. 네.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었고요. 저는 이제 파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서로 이제 합치면서 마음연구소 자연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서로 이제 상보가 되는 지점이 많더라고요. 네. 서로 지향적인 가치만 방법이나 이런 게 좀 다르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로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주로 오시는 분은 크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유와 상담 쪽, 상담과 심리치료 쪽과 또 하나는 이제 성장에서 요가나 명상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불교 제가 모임에서 바불제 모임이 있었었는데 네. 학당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바불제 학당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두 번째 토요일 날이 제가 맡고 있어서 네.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애니어그램과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애니어그램이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서 그다음 자기 성격이 어떤 건지 알고 또 관련돼서 그 성격에 맞는 명상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또는 이제 그 성격에 맞는 동작이나 이런 걸 요가를 어떻게 풀어가 볼까? 그걸 하고 있었고요. 또 관련돼서 아침이나 저녁 때 줌으로 명상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치료는 또 주중이나 이런 것도 또 오시는 분들과 같이 심리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다치신 분들 위주인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크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다치신 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보면 좀 어려움, 마음, 힘들고. 어려움도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또 이야기가 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괴롭고 범민이 많으신 분들 같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은 그런 분들 오시면은 이제 좀 효과나 이런 건 좀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는 효과를 보시고요.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오셔서 또 본인 얼마큼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내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점이라 그러면 훨씬 더 좋고, 그것을 또 저희 상담자나 심리치료사하고 또 같이 어떻게 라프가 형성되고 서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회원분들이 꽤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회원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오시는 분들 상담에서 내담자라고 하시는데, 그럼 회원보다는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오시는 분이시고요. 학당 같은 경우는 이제 학당 회원이나 비회원도 있으시고요. 또 내일 하는 것들이 이제 죽음의 수행소라는 이제 다른 분이 오셔서 같이 책 함께 읽기도 있고, 같이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네요. 여하튼 마음을 좀 다독이는 그런 의미로. 다독이기도 하고, 좀, 아픈 걸 좀 같이 나누고, 그 이면에는 좀 너무 긴장이 많이 돼 있으니까,
다독이고 아픔 함께 나눌 때는 그 전제는 좀 휴식이나 이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바탕으로 깔고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도움도 되고 상당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누군가 나의 어려움을 같이 누군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네요. 또 얘기를 나누는 순간에 나의 나의 어려움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되잖아요. 드러내면서 본인이 또 알아가는 측면도 있어서 그 과정이 통찰되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우리 마음연구소 지금 이승규 선생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보니까 지금 경력이 굉장히 다채로우신데 이게 센터를 좀 운영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우선은 여러 가지 직업이 변경에 일단 바뀌어 왔었는데 네네네. 그 가까운 지역에서는 한 청주에서 4년 정도 심리 상담 센터에 프리랜서 계약 했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서울에서 했었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다른 센터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다 보면 좀 제약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저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렸던 거고요. 그게 또 뜻이 맞아갖고 그렇게 서로 합치게 됐어요. 대학원도 불교대학원을 나온 걸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학사도 비슷한 걸 하신 건가요? 아니고요. 네. 학부 과정에서 저는 법대를 나왔어요. 우선 대학원은 자아초월 상담을 저희가 전공을 했거든요. 자아초월. 네. 자아초월 상담은 자아초월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상담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아초월이라는 것은 간단히 심리학의 단계로 보면 네 번째 단계에서 최고 발달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특징은 영성을 기반으로 한 상담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제가 입학할 때 성직자가 갈 수 있는 데는 가톨릭대고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 자체가 또 상담뿐만 아니라 요가나 명상, 뇌과학 이런 것을 같이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학원 나오셔서 이제 프리랜서 활동도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선생님 자체적으로? 그쵸. 대학원은 아주 늦게 나이 한 40살 중반에 갔었거든요. 4년 정도 하고, 여기 파주에 올라와서 20년부터 25년까지 하고 있어서요. 횟수로 따지면 10년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 좀 해보신 어떤 에피소드? 에피소드? 그런 거 있으면은. 청주에서 할 때도 그렇고, 저희 파주에서 할 때도 그렇고, 상담자 혹은 이제 교육도 마찬가지고, 또 상담자를 통해서, 내담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 입장에 상담자고, 또 내담자를 통해서, 혹은 이제 같이 피해 교육자를 통해서, 저를 또 만나는 지점이 있어서, 그거는 쭉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또,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저도 같이 공감하거나 공감하는 것들이 다른데 좀 에피소드 기억 남는 곳은 우선 청주에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상담센터를 다녔었는데 실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게요.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동이었었는데 그 친구한테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면서 제가 되게 기운을 많이 받는 아이인데도 그 친구 이제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아이의 순수함이라고 할까요? 그 순수함을 통해서
또 저의 또 순서부터 같이 보게 되면서 제가 기운을 많이 받는 상담이 계속 상담이 많을 때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하다 보면 그렇게나 오래 합니까? 네네. 상담 센터에서는 보통 성인 상담이 50분 정도 해요. 그리고 기법에 따라서 네네. 1시간 반 가는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50분 하는데 이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러면 계속 많으면 좀 지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어떻게 그 당시에 좀 지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만나면서 도움이 초등학교 5학년. 네. 지금은 청계 떠난 지를 꽤 됐는데 작년에 또 전화가 좀 아직 뜸하게 하긴 하지만 아직도 와요. 지금 한 중학교 2학년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학생도 굉장히 좀 많은 도움을 받았나 보네요. 아직도 선생님이랑 연락도 할 정도니까. 그러게요. 주로 아이들은 어떤 고민인가요? 주로 아이들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번 했었고, 상담센터에서 했었었는데, 두 가지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특수교육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센터에서 보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좀 우리가 볼 때는 말썽 친구들 있고 또 학년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체성이랑 고민도 하고 그래서 좀 색깔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발달 자랄 때 성장할 때 고민하는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그 상담, 힐링, 뭐 마음 치유 이런 기회가 좀 많아지긴 했죠. 그렇죠. 그게 좀 다르죠. 저희 잘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요. 거의 생소했죠. 네네네. 근데 이렇게 와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지고 또 학교에서도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접할 기회는 있는데 또 아쉬운 지점은 제가 이제 근무를 안 해봤긴 한데 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사실 이제 마음이 아프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을 텐데, 실제로 이제 내가 상담을 좀 받아야 되겠다, 요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아직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주 힘들 때. 그건 이제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남성들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힘들면 그러면 술 한잔 하면서 풀고 이런 게 많았던 것 같고요. 여성들은 아무래도 언어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풀어가는 지점이어서 보통 상담은 그래서 여성들이 좀 접근하기 좀 편했던 지점이에요. 남성들은 크게 좀 흔들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쭉 계속 직장 잘 다니다가 큰 전환점이 지점이 있는데 그게 자식들이 다 성장을 하거나 자기 외톨이라고 느꼈을 때 직장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자의가 아니라 퇴사를 좀 나오게 될 때 퇴사 같은 거. 그렇다 그러면 계속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자기가 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크게 나왔을 때 큰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남성들은 그런 거고 물론 그 사이에서는 분명히 이제 남성들은 감정에 대한 접촉하기가 좀 힘든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좀 그때그때 풀어가면 좋은데 이게 자기도 모르게 푸는 게 아니라 술 한잔하면 잠시 잊혀지는 거잖아요. 그게 쌓았던 게 다시 풀릴 수도 있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렇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또 정말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근데 그에 비해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정서적인 거에 훨씬 더 민감하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본인이 힘들어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풀어가는 지점은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좀
치유의 어떤 그 반응이 훨씬 더 좋은 편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관심도 좀 많고. 관심이 또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반응도 다르고 또 효과도 다르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은 이제 남자분이신데 네네. 그 여성 내담자하고의 소통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학을 공부하다가 상담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학에 쓰는 언어와 현장에 쓰는 언어는 많이 다르죠. 법학은 이제 논리적인 걸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거의 판결 이런 지점 방향성을 간다 그러면 상담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뭐가 옳다 그르다의 지점보다는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달라서 어려웠었고요. 방향성은 또 얘기 자체가 남성으로 이렇게 주로 쓰는 언어들과 그렇죠. 상담했을 때 방법도 다르고 공감이 되게 쉽고 그렇죠. 예, 공감하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저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지만 오신 분이 어떤 다른 아주 생소한 경험을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공감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선은 당연히 공감하기 쉽지 않고요. 그 대신 상대방한테 최대한 관심을 두고 시선 맞추고 제가 모른다는 입장. 그래서 어떻게 관심을 조금씩 하다 보면 이게 언어로 전달될 수는 없지만 공명적인 지령들이 있고요. 에너지 같은 것들 시작해서 이게 조금씩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로 조금씩 풀어가는 지점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관심을 갖다 보면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지점도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듣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또 그렇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대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를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안내자. 근데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이 사실은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까도 잠깐 제 연구소 얘기할 때 바탕에 깔린 게 휴식과 이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같이 들을 때도 너무 이렇게 긴장해서 들으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내 마음도 편하게 하면서 편하게 한데도 편하게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얼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픔이 그렇겠죠. 그래도 편한 상태라 그러면 긴장된 상태와 아픔이 겪을 때와 편한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바라보는 어려운 지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끌려갈 수 없어요. 그게 보통은 제가 이제 명상을 했기 때문에 상담에 주로 이제 쓰는 방식이긴 한데 명상할 때도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천천히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거 똑같이 상담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죠. 혹시 들으신 분들이 좀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누군가를 막 찾아가기 전에 이제 스스로 좀 마음도 아프고 조금 뭔가 괴로울 때 그냥 혼자 조금 뭐 이렇게 위안시키거나 할 수 있는 뭐 조그만 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뭐 스스로를 살짝 달래주는 그거 물어보시니까 프로필 쓸 때 첫 번째 썼던 건데요. 나의 현존이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선 그 글귀가 좀 좋았거든요. 현존이라 그러면 이게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는 실패도 있고 고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패와 고뇌나 보다는 성공과 기쁨을 많이 찾으려고 하죠. 상담에 오시는 분들은 반대로 실패와 고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렇겠죠. 그 상황이죠. 네네네. 세상은 실패와 고뇌
뿐만 아니라 성공과 기쁨도 같이 있죠. 근데 그 같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실패와 고뇌가 또 있고 성공과 기쁨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내가 현존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거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저항하고 났는데 그 자체를 한 발짝 떨어져서 모아 나가는 거 그런 태도라 그럴까요? 그게 제가 볼 때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자기 객관화 비슷한. 근데 그거는 연습 안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힘들 지점이 바로 좋은 거죠. 네네네. 이게 성공과 기쁨일 때는 객관하게 더 힘들어요. 실패와 고뇌가 있을 때 그때 바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에요. 그렇겠네요. 혹시 이제 우리 오늘 이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저 선생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좀 그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 요럴 때 이제 어디를 먼저 이렇게 좀 찾아보면 됩니까? 주변에 뭐 정보를 말씀하시는 네네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기관 쪽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사설로 하는 거 사설도 있고. 주변에 되게 많을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서도 할 수도 있고. 심리 상담 이런 거. 그렇죠.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명상에 관련된 거 있고, 요가도 관련된 거 있고, 다 공통적으로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많은데, 또는 이제 자기가 어떤 우선 상황인지 그거를 좀 아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또 그게 또 힘들죠. 네네. 당장 내가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우선은 자기가 어려운 지점을 이렇게 친구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오픈하고. 그렇죠. 오픈하고 객관하는 건데 그게 어쨌든 큰 용기 같아요. 자기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에 그런 분 찾기도 사실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겠어요. 좀 믿을만 해야 되고 이럴 때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다 보면 찾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됩니다. 예. 선곡해 오신 곡이 있었는데 어떤 거 들을까요? 저는 라디오 가가. 퀸의 라디오 가가. 좋아하시는 이유가 혹시 좀 있으신가요? 여기가 라디오. 네. 라디오 방송을 오면서 또 라디오 관련 얘기 어떤가 했다가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주 제 중고등학교 때쯤 될 거예요. 이 노래를 퀸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재밌게 들었고 가사가 또 라디오 방송에 어울리는 노래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가가. 알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가가 퀸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